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진건 TV입니다.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국 역성 들던 사람들 지금 뭐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첫새벽에 구속 수감됐습니다. 지난 8월 27일에 정 교수와 관련된 30여 곳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 58일 만에 일단 검찰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. 수사의 한 고비도 되지만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한 고비를 넘긴 셈이 됐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. 지난 9월 25일에 자신의 알릴레오,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죠. 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특수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겨우 책임을 모면하게 된 거죠. 대신에 이제 유 이사장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그런데 23일 밤에요, 서초동에서는 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.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, 이 연대가 주최해가지고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는데, 역시 이제 조 전 장관이죠. 지지하고 또 정 교수를 보호하겠다, 이런 뜻의 집회였습니다. 거기서 보면 무사귀환, 이건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라, 그런 뜻이죠. 그 다음에 조국 수호, 이걸 피켓을 들고요. 또 같은 피켓, 또 거기다 구호 나오는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, 검찰을 개혁하라, 이런 구호, 또 이런 피켓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기 편이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상관없다, 그 말입니까? 그러면 법치는요, 누가 신봉하고 누가 지키라는 겁니까? 우리는 법 위의 존재다, 준법은 당신들이나 하라, 이런 뜻입니까? 참 이건 좀 지나친 생각 아닌가? 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합니까?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. 아무리 지금 진영이 갈려서 이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 되면 어떻습니까? 그 사람은 보호해서는 안 되죠. 그게 법치를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? 그간 이제 조국 지키기에 전위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요, 공식 논평이 없답니다. 안 하겠다는 거죠.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말인데요. 그 홍 수석 대변인은 지난 9월 2일에 말이죠, 조국 당시 후보자가 가졌던 무제한 기자간담회, 여기에 사회를 봤던 그 수석 대변인입니다. 그런데 이번엔 논평을 안 하겠다네요. 대신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,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답니다. 왜 국민이 같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, 특정인의 재판에 대해서. 이 점이 또 궁금하네요. 그리고 역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, 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거든요. 6명을 같이 임명을 했는데 6명 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한 겁니다. 조국 전 장관 때문이죠. 그리고 또 관례와 다르게 말이죠, 그날은 장관급 인사들의 이 임명장 받는 자리에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. 관례대로라면 배우자들이 같이 와서 영광을 함께 나눴어야 될 텐데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한 거죠. 이것이 문재인식의 공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바로 그런 장면 아닙니까? 조국 한 사람 입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다.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인식이라면 참 위험한 일이죠.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, 송구하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개혁성이 강한 사람들이 인사청문 과정이 어렵다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국회가 개혁성 강한 사람 배척한다, 그런 말입니까? 조국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도 그렇게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본인의 위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, 이런 말도 했어요. 본인의
위법 사실이 없다. 이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까? 그 당시에. 이것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조국 비호죠.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한 나의 고집은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. 그런 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. 국민의 뜻, 국민의 생각 위에 대통령의 고집이 있다. 이런 말입니까? 지난 9월 30일에는요.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한 업무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한 당부와 지시를 했습니다. 특히 이제 문 대통령 말미에요.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러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총장 빨리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 그 말은 뭐냐면 조국 장관 뒤에 내가 있다. 윤 총장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.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니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지난 21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, 거기에 걸린 거다.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려니와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이렇게 뭐냐면 미리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, 그 다음날 22일의 국정연설, 국회에서 국정연설, 여기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. 자신의 그 무리한 인사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게 옳지요. 그 국민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도리입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현실 인식이라든지 뭐 자기 성찰, 국민에 대한 진솔한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점은 대통령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.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겸손함이 없어진다.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. 아마도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까지만 해도 오직 국민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명령만 따르겠다. 이런 다짐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리도 이제 익숙해지고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점점 오만이 부풀어 오르는 것 아닌가.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기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. 그리고 청와대 한 관계자가요.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된 날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.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. 앞으로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했다는데 좀 듣기에 그렇네요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했거든요.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빛도 보였고요. 그랬으면 지금 와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온 마당 아닙니까? 물론 뭐 확정 판결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구속영장이 그 신청한 것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? 그렇다면 대통령도 무언가는 한마디는 해야 되죠. 무리한 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조국 장관을 너무 끼고 돌았다.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좀 난처한 입장에 빠지면 나는 몰라. 나는 입장 없어.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? 이래서 앞날이 걱정이라는 겁니다. 문 대통령의 앞날, 이 정부의 앞날,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앞날이 걱정이라는 겁니다.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높은 사람들, 높은 분들, 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인지,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,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